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의 곽재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어제는 프렌치 이머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언어와 관련돼서 특히 한국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다문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캐나다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핀란드, 독일 여러 지금 전 세계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엄마와 소통하는 언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고 또 아마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두 아이를 키우는 중인데,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저는 사실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아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가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와 같이 집에서 있을 때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특히 둘째도 그랬어요. 둘째도 제가 이제 한국어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사실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산 횟수가 한국에서 산 횟수보다 더 길기 때문에 어쩔 때는 단어나 언어나 그런 게 영어로 쑥쑥 튀어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계속 사용하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특히 집에서는. 근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한국어를 많이 쓰라고 제가 강요를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알아듣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또박또박 얘기를 잘 해요. 그런데 둘째는 집에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래 있다 보니까 형이랑 얘기를 할 때 자꾸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케어를 다니다 보니까 데이케어에서 하루 종일 이제 더 오랜 시간을 저랑 있는 시간보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학교에 다닐 때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원래는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아이였는데 데이케어를 다니면서 영어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형이랑 또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첫째가 한국말을 되게 잘하고, 보통 대부분 집이요. 가정이. 두 번째로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그렇게 첫째만큼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영어도 쓰고, 야, 영어를 빨리 배워야지 하시는데,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금방 언어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해도 꾸준히 기억하고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아마 못 느끼실 텐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고 중학교에 가고 6, 7학년, 8학년 정도 되고 이제 9학년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요즘에 또 멘탈 헬스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춘기가 오면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정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내가 정말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이 공부는 왜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계속 퀘스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카데믹한 것, 또 학교의 생활보다는 왜
집에서 아이들과 한국말을 지속적으로 써줘야 하고 이게 아이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것도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꼭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니지만 저는 웬만하면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또한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9학년 때 캐나다에 온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느 정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고 왔죠. 그런데 저는 그 자부심이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는 거. 왜냐하면 캐나다에 처음에 유학을 왔는데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I'm from Korea 이러니까 Where's Korea? 이래요. 그래서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한국을 모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이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내가 있었던 나라인데 왜 모를까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마음속의 한 구석에는 내가 한국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나라이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나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막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에 7, 8학년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2세 친구들 보면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옛날 이민, 그러니까 요즘에 글쎄요, 각 가정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시는 많은 이제 저희 한 세대 위 부모님들께서 이민 오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자리 잡으시냐고 많이 바쁘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한국 교육이나 이런 거에 조금 적응이나 뭐 가르침이 정말 주위에 보면은 2세 친구들 중에 한국말을 저만큼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해요. 하지만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제 주위에는 많았거든요. 그럼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코리안인데 I know I'm Korean. 그런데 한국에서 아는 것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언어 또한 한국말을 이제 알아듣기는 조금 알아듣죠. 왜냐면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근데 이제 대답은 영어로 하다 보니까 잠깐 지금에서야 나는 한국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은 한국 교육을 시키고 싶다라는 2세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 가까운 분들 중에도 부모님들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어서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아이들은 한국말을 가르치고 싶다고 하셔서 저한테 또 투터받은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나는 한국말을 잘 못했지만 우리 자녀라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는 요즘에 이제 BTS나 그런 K-pop 문화가 정말 아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한국을 많이 알게 되고 한국 문화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외국 분들도 한국말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외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조금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꼭 가르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은 조금 어렵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한국인이거나 아빠가 한국인이고 이제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또 뭐 러시아나 뭐 이란이나 그런 정말 요즘에는 정말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 실제적으로 주위의 친구들 보면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이제 이라니언인데 그러면 두 언어 다
동등하게 가르쳐줘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불어보다는 그 친구한테는 영어,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어, 그리고 뭐 파르시, 코리안 이 세 개를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한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어가 물론 거기에 따른 문화도 같이 가르치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학교 교육청에서도 자기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르쳐주는 거 공짜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각 교육청에 한글 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큰 교회에서도 한국어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정말 귀중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꿀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이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지금 봉사도 하고 오픈을 해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부족한 거 싶으면 일주일에도 왜냐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하고 따라가고 이제 영어 쓰기 봐주고 이래야 하는데 거기다 한국어까지 봐주려면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주말에 토요일이나 뭐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종교단체에서 진행되는 그 한국어 프로그램을 들으면 아이들이 그래도 듣잖아요. 계속 한국말을 듣고 쓰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고요. 그런 기관에서도 각 한국에 있는 뭐 문화의 날 있잖아요. 뭐 추석, 설날, 그런 뭐 단오제 이런 거 또 뭐 한국의 위인들 세종대왕이 이순신, 한국의 태국가 뭐 태국기 뭐 애국가 뭐 한국의 전반적인 그런 문화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이들 보내셔서 집에서 가르치기 힘드신 분들 가르치면 또 한국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서 또 교제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컸을 때 나 이거 알아. 설날은 루나 뉴이어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루나 뉴이어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친구들이 물론 중국에서 온 그런 문화이고 그리고 또 설날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우리 루나 뉴이어를 항상 셀러브레이트 한다. 설날이죠. 그러니까 구정이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정말 큰 행사잖아요. 그래서 물론 캐나다에서는 가족끼리 지내고 그렇게 이제 그런 큰 뭐 송편 빚고 뭐 이런 게 뭐 떡국 먹고 하는 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Chinese New Year 아니야. 그러니까 Chinese New Year 맞긴 맞지만 그래도 모두 인클루시브하게 다 이제 중국 친구들, 한국 친구들, 뭐 비엔나미 친구들 다 이제 작은 나라에서도 같은 명절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교육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부분들,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타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준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컸을 때 정체성의 혼란이 좀 덜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어를 꼭 배워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정말 계속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캐나다 아니면 타지 외국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엄마들 너무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몇 시간 아이들이 잠 잘 때 즐기시고요. 스트레스 푸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